여러분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울보공주를 달래려던 왕의 가벼운 농담이 씨가 되어 성박 가난한 바보가 공주를 만나 대장군으로 거듭난 기적 같은 로맨스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달콤한 설화에 껍데기를 한 꺼풀만 벗겨내면 그 안에는 고구려라는 거대한 제국이 마주했던 냉혹한 정치적 암투와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생존 투쟁, 그리고 왕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인의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온달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정말 지능이 부족한 바보였을까요? 그리고 평강공주의 사랑은 아무런 계산도 없는 순수함 그 자체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1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 속에 감춰진 온달 장군의 진짜 얼굴과 그들의 지독했던 선택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삼국사기 온달 열전은 그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기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용모가 굽어지고 파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그 마음씨만은 맑고 명랑했다라는 구절이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매일같이 거리로 나가 구걸을 하며 연명하던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거리를 헤매는 그를 바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엄격한 신분제와 가문 중심의 권력 구조를 가진 사회였습니다. 아무리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한들 어제까지 밥을 빌어먹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대장군이 되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바보라는 프레임은 온달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중앙정계의 귀족 세력들이 갑자기 등장한 이 위협적인 신진 세력을 비하하고 견제하기 위해 씌운 악의적인 낙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고구려 왕실은 겉보기와 달리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권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기득권을 쥔 대귀족들의 세력 다툼은 왕의 권위를 위협할 정도로 극에 달해 있었죠. 평원왕은 자신의 딸인 평강공주마저도 강력한 귀족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왕실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도구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평강은 영민했고 또 강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족 가문으로 시집가는 것이 결국 왕실이 귀족의 발 아래로 들어가는 굴욕적인 항복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기존의 권력층에 오염되지 않은 오직 왕실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완전한 내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생존과 자신의 운명을 걸고 고구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도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평강공주는 화려한 궁궐의 삶을 뒤로한 채 팔찌와 목걸이 등 금은 보화를 챙겨 호련히 궁을 탈출합니다. 그녀가 거친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권력의 향기가 풍기는 귀족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온달의 낡은 오두막이었죠. 바보 온달과 결혼하겠다는 공주의 선언은 단순히 아버지의 농담에 대한 반항이나 철없는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온달은 귀족 사회와 아무런 연고도 배경도 없는 인물이었기에 공주가 직접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 강력한 전사로 키워낼 수 있는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 이전에 고구려 왕실의 명운을 걸고 평강공주가 던진 가장 치밀하고도 대담한 승부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온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평강공주의 혹독한 하드 트레이닝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궁에서 가져온 재물을 팔아 명마를 사고 귀한 병법서들을 구해왔습니다. 공주가 온달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히 장작을 잘 패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노회한 귀족들을 압도할 수 있는 고도의 지략과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할 압도적인 무예였죠. 어제까지 구걸하던 손으로 묵직한 칼자루를 잡은 온달. 그의 손등은 터져나가 피가 맺혔고 온몸은 거듭된 훈련으로 인한 멍과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바보 주제에 감히 장군을 꿈꾸느냐는 주변의 차가운 냉소는 가죽 채찍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온달은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걸으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야성을 깨우고 스스로를 장군으로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온달이 겪어내야 했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무예대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를 향해 귀족들은 대놓고 침을 뱉으며 비웃었습니다. 공주의 치맛바람에 올라탄 광대라거나 운 좋은 거지 라는 수치스러운 수식어들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온달은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묵묵히 그리고 무겁게 받아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자신을 믿고 궁궐까지 버린 평강공주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자신을 단련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칼날을 갈았습니다. 마침내 역사적인 증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구려 최대의 축제이자 최고의 무사를 가리는 낭랑 언덕의 사냥대회. 온달은 바람을 가르는 듯한 기세로 말을 달렸고 그가 쏘아올린 화살은 백발백중으로 짐승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평원왕과 오만한 귀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용맹한 사내가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바보 온달이 맞는가? 공주에 치밀했던 전략이 눈부신 성과로 증명되는 순간이자 온달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고구려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바보라고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설의 시작은 서기 577년 북주의 군대가 고구려의 국경을 넘어 침공해오면서 시작됩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온달은 망설임 없이 선봉장으로 자원합니다. 평소 그를 비웃던 귀족들이 적군의 기세에 눌러 주춤하고 있을 때 온달은 고구려의 깃발을 높이 들고 가장 먼저 적진의 한복판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피와 비명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그는 더 이상 명랑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적들의 목을 치고 대열을 흩트리는 굶주린 호랑이 그 자체였죠. 이 전투의 압도적인 승리로 온달은 마침내 대장군이라는 정식 칭호를 부여받으며 명실상부한 고구려의 수호신이자 민중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평원왕이 서거하고 공주의 동생인 영양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의 정세는 급변합니다. 당시 고구려는 신렉의 한강 유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빼앗긴 채 큰 위기감과 굴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온달은 결심합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평강공주와 장인어른, 그리고 이 위대한 제국의 자존심을 위해 빼앗긴 고토를 반드시 되찾겠노라고 말이죠. 그는 영양왕 앞에서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신라에게 빼앗긴 우리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결코 살아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마감할 마지막 숙명을 예감한 장군으로서의 마지막 맹세였습니다. 출정을 앞둔 깊은 밤, 온달은 평강공주의 두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지난 세월 함께 겪어온 고난과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가 서려 있었습니다. 공주는 말없이 무거운 갑옷의 끈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조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배웅이 될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불안감이 두 사람의 공간을 감돌았지만 그들은 이미 단순한 부부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개인의 소박한 행복보다는 국가의 안위와 대의를 먼저 생각해야 했던 시대를 짊어진 거인들의 슬픈 약속이었습니다. 서기 590년 온달은 고구려의 정예병을 이끌고
신라의 아단성을 향해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성벽 위에서 빗발치는 화살과 바위 속에서도 온달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을 독려하며 맨 앞줄에서 직접 성문을 부수려 달려들던 그 순간 신라군이 쏜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고구려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온달 장군이 붉은 피를 토하며 대지 위로 쓰러지는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온달의 전사 직후 역사서조차 믿기 힘든 기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사한 장군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내려는데 온달의 관이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힘센 장정들이 밧줄을 걸고 달려들어도 관은 조금의 흔들림조차 없었습니다. 죽어서도 빼앗긴 땅을 회복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한 장군의 한 맺힌 영혼이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병사들은 통곡했고 고구려의 하늘은 슬픔으로 뒤덮였습니다. 비보를 듣고 먼 길을 달려온 평강공주가 차갑게 식은 남편의 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어루만지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군, 생과 사의 결단은 이미 났으니 이제는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공주의 뜨거운 눈물이 관 위로 떨어지자 기적처럼 그 무겁던 관이 가볍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해 제국의 정점까지 함께 걸어온 위대한 동지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지독했던 운명의 끈을 놓아주는 비극적인 작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흔히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진실은 그보다 훨씬 치열하고 처절했던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평강공주는 자신과 왕실을 지키기 위해 온달이라는 원석을 재련하여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깎아냈고, 온달은 자신을 인간으로 대우해준 유일한 사람을 위해 바보라는 낙인을 스스로 씻어내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연애의 속삭임이 아니라 피와 땀, 그리고 고독한 투쟁으로 맺어진 결사항전의 계약이자 시대가 낳은 비극적 걸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온달과 평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편견과 바보라는 낙인의 질의 겁을 먹고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줄 누군가가 나타나기만을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의 물길을 돌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향해 처절하게 몸을 던졌던 이 두 인물의 삶은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해야 할 치열한 선택의 연속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긍지였던 온달 장군.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고구려에게 있어 회복하기 힘든 뼈아픈 손실이었습니다. 장군을 잃고 영웅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고구려는 이제 어떤 가시밭길을 걷게 될까요? 거대한 제국 고구려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그 참혹한 서막, 그리고 멸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까지 저항했던 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500년 전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